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오늘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네, 이제 민족의 대명절 설이 정말 딱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에 발맞춰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대형 유통업체는 34만 6,861원으로 지난해보다 2.5% 하락했다고 하고요. 반면 전통시장은 상승했습니다. 25만 3,999원으로 2.1%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해 정말 유례없는 폭염으로 주요 1호 농산물들 농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근데 가을부터는 좀 순조로운 기상 여건 등으로요. 무, 배추 이런 주요 채소류의 생산량이 증가로 또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는 좀 낮은 편이고요. 또 과일류 같은 경우도 기상의 영향을 좀 지난해보다 많이 받은 상황인데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시세는 좀 소폭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뭐 축산물도 살펴보면 사육 마리수가 증가해서 소고기나 달걀 가격이 소폭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조기 명태 가격은 어획량과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소폭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네요. 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 유통 정보를 통해서요.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의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오프라인 장터 위치 등의 정보는 싱싱장터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 잘 활용해서 민족 대명절 설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가락동 365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류 생산량 증가로 매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산물 산지 폐기에 대해서 오늘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과일 2,165톤, 과일과즙 1,007톤, 일반 채소 6,189톤 들어왔습니다. 총 9,361톤 들어왔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물량은 많이 늘었습니다. 2,901톤 더 증가했습니다. 네, 채소부터 보겠습니다. 양파 반입 물량 1,160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777.5톤 기록했었고요. 전일보다 382톤 더 증가했습니다. 양파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3,377원입니다. 최고가 15,600원, 최저가는 1,8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일 13,788원이었는데요. 오늘도 13,000원대긴 한데 소폭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등락가 보시죠. 411원 떨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월 24일 8,288원을 기록했고요. 이 가격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세 보이면서 25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26일 같은 경우 13,788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소폭 하락세 나타내면서 그래도 13,000원대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버섯 보겠습니다. 267.8톤 들어왔네요. 전일 222.9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44.86톤 더 증가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느타리 버섯 2kg 상품 기준 평균가부터 보겠습니다. 8,011원이네요. 최고가는 12,500원, 최저가는 7,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전일 시세 7,383원입니다. 오늘은 8,000원까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전일보다 628원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역시나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24일 6,500원의 시세를 형성했고 이후부터 상승세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었네요. 27일 기점, 그러니까 어제 기점으로 더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12,5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9일 이후부터 역시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9일 가격 4,720원이었습니다. 오늘 가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8,011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양평군이 6,635원에 거래됐네요.
경기 남양주시 5,585원에 낙찰됐습니다. 경기 여주시가 6,528원에 낙찰됐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이 17,5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7,935원으로 홍천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호박 보겠습니다. 292.6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227.4톤 기록했었고요. 전일보다 한 65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5,270원,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는 24,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전일 24,000원대였습니다. 오늘 시세는 25,270원인데요. 전일보다 시세는 1,252원 더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5,000원에서 6,000원대 사이로 계속해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 22일 26,500원을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6일 때는 25,00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시 한 1,000원 정도 상승세 보이면서 26,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12월 31일 지난해 말일에는 2354원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월 21일 지난주 25,899원까지 상승세 나타냈다가 이번 주는 다시 좀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25,270원에 낙찰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시가 23,190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광양시 23,989원입니다. 경남 고성군도 보겠습니다. 22,604원에 거래됐네요.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청주시 청원구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36,000원이었고요. 평균가는 24,79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과일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품목은요. 바로 배입니다. 443.6톤 들어왔네요. 전일은 346.6톤 들어왔었는데요. 전일보다 물량은 많이 늘었습니다. 97톤 정도 증가했네요. 배 신고 7.5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32,826원, 최고가는 37,000원, 최저가는 29,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시세 32,000원, 전일은 34,000원대였습니다. 전일보다 1,580원 하락하면서 오늘 평균가는 32,826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1월 22일 42,000원의 시세를 형성한 이후부터 그 가격이 25일까지 좀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25일 기점부터는 소폭 하락세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37,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7일 43,327원이었습니다. 이 가격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이 가격이 9일 때 이후에 약간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또 14일 때는 소폭 상승하는 듯 싶었는데 17일 기점으로는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보시죠. 32,826원의 평균가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신고배입니다. 경기 안성시가 29,897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나주시는 19,243원. 충남 천안시가 27,63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최고가가 47,000원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평균가도 역시 안성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29,897원이었습니다. 네, 다음 품목 감귤입니다. 1,012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742톤을 기록했었고요. 전일보다 한 269.8톤 정도 증가했네요. 감귤 1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26,726원, 최고가는 6만 원, 최저가는 15,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시세 26,726원입니다. 전일 15,000원대 시세였죠. 전일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11,172원 상승했네요. 네, 감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25일 16,500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폭 상승세 나타냈었고요. 어제 기점으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가격 6만 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확인해 보시죠. 지금 변동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1월 14일 29,319원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 한 3일 뒤에 13,000원대까지 또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부터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가격 26,000원대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감귤 제주시가 12,837원이었고요. 네, 서귀포시 보겠습니다. 33,76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감귤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자, 오늘 집중 분석 나우에서 살펴볼 내용은 농산물 산지 폐기입니다. 직접 자식처럼 키운 작물을 시장에 내놓지도 못하고 산지에서 직접 폐기하는 상황이 현재 초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이유로 산지 폐기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대하청과의 김명배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참 좀 속상하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산지 폐기 되고 있는 품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죠. 네, 우선 그 배추, 무, 양배추 등이 폐기가 진행됐고요. 예. 일부 품목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참 이렇게 이 산지 폐기가 언제부터 진행이 됐고 앞으로는 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우선 지난 가을부터 작황이 좋아져가지고 생산량이 증가했고요. 예. 따라서 수급 안정 대책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현재에도 배추는 추가로 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산지 폐기 같은 경우는요. 대체로 좀 어떤 상황일 때 산지 폐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농산물이 과잉 생산돼 가지고 네. 그 장기간 약세가 지속될 경우에 농산물 가격 지지 차원에서 산지 폐기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산물을 산지 폐기했을 때 가격적인 부분이나 뭐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예, 우선 그 과잉 생산 시에는 예. 폐기가 이루어지는데 과잉 물량에 대해서 폐기하면 가격이 올라가겠고요. 네. 그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면서 내년에도 꼭 그 품목을 생산하겠다는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하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배 면적이 매년 유지가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정말 뭐 잘 키운 농산물인데요. 제값 받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 머금고 폐기를 결정하는 게 지금 농가의 현실입니다. 정말 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부터는요. 요즘 산지 폐기하고 있는 품목 위주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가 주산지인 월동채소죠. 무와 양배추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월동채소의 주산지 제주도에서는 현재 산지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와 양배추의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무와 양배추 경락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배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배추는 344.8톤이 오늘 반입됐습니다. 전일은 272.7톤이 들어왔는데요. 전일보다 72톤 정도 반입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4,33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5,700원, 최저가 3,700원 낙찰됐습니다. 전일은 4,200원대, 오늘 4,300원대로 상승했습니다. 전일보다 68원 상승한 4,332원입니다. 양배추 최근 일주일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줄곧 5,000원대 시세는 이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에서도 웃돌고 있는데요. 1월 24일은 5,000원의 시세 보였습니다. 일주일 금액대 중에 가장 낮은 시세였는데요. 이후에 상승 그리고 하락했다가 비슷한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요. 전일보다는 상승했습니다. 오늘 5,700원의 시세로 거래가 됐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평균가로 최근 30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3,350원의 시세였는데요. 새해 들어서면서 최근 30일 평균가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5,000원대를 웃돌기도 했고요. 이 시세가 하락세가 이어진 이후에 완만한 흐름으로 가격 전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332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양배추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시는 3,30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전남 무안군은 4,351원,
전남 진도구는 2,927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는 759.5톤 반입됐습니다. 전일은 708.1톤이 들어왔는데요. 전일보다 51.35톤 반입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무 20kg 상품 평균가 7,40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8,000원, 최저가 7,000원 기록했습니다. 전일은 7,900원대였는데요. 7,400원대로 오늘 하락했습니다. 전일보다 520원 하락한 7,401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무의 최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은 8,000원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일주일 최고가 중에 가장 낮은 최고가였는데요. 이 시세가 9,500원으로 1월 24일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흐름 자체가 다소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1월 27일 그리고 오늘 28일에 다다르기까지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산지 폐기와 관련해서 이 무 가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말에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새해 들어서면서 9,400원대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 바로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7,400원대 시세로 거래가 되면서 역시 오늘 전반적으로 다루는 산지 폐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산지별로 무 짚어보겠습니다. 제주시입니다. 6,744원에 거래됐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입니다. 7,120원. 전북 고창군은 3,581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무의 경매 상황은 어떤지 직접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요. 아마 가락동은요, 이번 한 주가 가장 바쁜 시간이 될 텐데요. 그 첫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 가락동은요, 입구에서부터 정말 많은 차들이 말 그대로 대목을 앞두고 굉장히 분주한 모습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월동무는요, 사정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산지 폐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경매사님 모셔보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하천가 최경태 무경매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매사님, 제가 오늘요 여기 지각할 뻔했어요. 지금 가락동의 분위기는 설 대목을 앞두고 평소보다 정말 많은 물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번 주가 설 명절 최고 물량이 반입되기 때문에 가락시장이 좀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 정도로 지금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락동에 들어오기 힘들 정도였는데, 근데 오늘 경매사님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는요, 다른 분들은 바빠서 힘이 든다고 하지만 경매사님은 좀 표정이 어둡습니다. 예, 그 상황은 제가 앞서 계속 정보를 드렸지만은 산지 폐기 월동무 좀 보여주시죠. 예, 좀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요즘 싱싱한 요 무가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길래 이렇게 지금 계속 고충이 토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나요? 지금 출하 지역은 제주도 지역하고 전라도 저장무가 지금 출하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락시장에서 시세를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현상의 시세 하락으로 좀 상당히 힘들고 산지에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세 부분이 좀 하락인데 사실 제가 입에 담기도 굉장히 지금 미안할 정도로 산지 폐기할 정도면은 정말 경매사님 그냥 올려보낼 바에 그냥 우리가 여기서 처리하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인건비 정도도 안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유통공사에서 2,000톤을 수매했습니다만은 시장 상황에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아니 대체 지금 한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길래 그렇게 좀 많은 고충들을 토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년 대비 상품 기준 전년 대비 2,000원 이상 하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00원이요? 사실 산지에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가격이 진짜 100원, 200원만 하락해도 굉장히 큰 이제 어려움인데 지금 2,000원 가까이 지금 가격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꼼꼼히 자세히 좀 경매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경매가 지금 이루어졌나요? 지금 상품 기준은 7,500원, 중품은 7,000원, 하품은 6,000원대 지금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 가격대면 경매사님 어때요? 지금 전년 동기간 대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제 상품이 7,500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형성됐죠?
작년에는 상품이 10,000원 선을 유지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힘듭니다. 10,000원 정도 좀 이뤄지던 게 지금 7,500원 정도 상품이 좀 그 정도 가격인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 뭐 다른 우리가 농작물들 살짝 짚어봤지만은 뭐 설 대목 앞두고 굉장히 좀 분주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도 좀 월동무 명절 앞두고 좀 명절 특수 살짝 노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소비는 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매장에 중도me인 매장품으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물건은 도로에서 경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안에 들어올 정도로 지금 힘들 정도로 도로에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고 저기가 제가 지금 입고 들어오면서 무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지금 재고량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몇 % 정도 지금 돼 있어요, 재고가? 제가 지금 뭐 하루에 지금 150 컨테이너 정도 들어오면은 그게 다 팔려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한 70% 정도 선으로 지금 소비가 되고 있다 보니까 매장품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재고가 좀 계속 좀 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오늘 이제 또 이 경매들 좀 무들이잖아요. 옆에 쌓여 있는 거. 이거 역시도 또 이제 재고로 또 누적될 수도 있는 상황 우리가 그렇죠.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경매사님 좀 좋은 무는 그래도 소비가 잘 되는 상황인 건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무를 갖고 오셨으니까 좀 짚어주세요. 좀 특징이랄까요? 좀 좋은 무. 예. 좋은 무는 이 무 표피가 매끄러워야 되고 그다음에 흠집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끝 맺힘이 둥글게 맺히는 게 이제 상품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도 좀 높이 보여주시면은 좀 말 그대로 우리가 못생긴 다리 못난 다리 무다리 할 정도는 통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 맺으면 이렇게 통통하게 둥근 이런 모양들이 말 그대로 좋은 시세를 받는 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무들을 좀 출하해서 좋은 무를 선별해서 올려 보내주신다면 그나마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것 같고요. 경매사님 지금 산지에 계신 분들 사실 뭐 저희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좀 힘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마음을 다 대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힘낼 수 있는 농가들이 어떤 좀 전략이라든지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오늘은요. 네. 네, 지금 설 대목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세에 없어 마음고생이 많습니다만은 출하하시는 물건에 대해서 경매사 의무를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세 내는 그런 마음으로 경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서요, 맛 좋아 보이는 무 딱 보여주시고요.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드세요. 좀 많이 팔아주세요. 이 얘기도 좀 강력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대목장인데 명절에 무나무를 가정집에서 한 개씩만 소화를 시켜도 농가에서 힘이 날 겁니다. 네. 설 명절에 또 대보름도 있고 하니 무나물 많이 해서 드시고 무 시세 좀 형성도 되게 하고 농가에서도 힘이 나도록 좀 해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일단 가락동에서 월동 무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시세가 워낙 지금 작년 동기간 대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매사님 전해주신 대로요. 최선을 다해서 제값 받는데 또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산지에 계신 분들 아무쪼록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요. 또 다른 농산물로 찾아뵐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뭐 최경태 경매사 표정이 많이 안 좋네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네. 이제 산지에 계신 농가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절 앞두고요, 무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현재까지 지금 월동무 폐기량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예, 제주 월동무는 그 자율 폐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율 폐기는 생산자들이 스스로 정부의 그 보상 없이 폐기하는 것으로 제주도 생산자들이 월동무를 약 5,000톤을 자율 폐기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아울러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생산 약정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출하 정지 조치가 내려져서 약 4,000톤 정도가 시장에서 격리되어서 출하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물론 비슷하겠지만 우선 월동무의 산지 폐기 원인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월동무의 재배 면적이 증가했고요. 예. 네. 작황도 좋아져서 생산량이 많아진 게 가장 큰 이유고 거기에다 장기간 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제주산 월동무 예상 생산량 평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네. 2018년 제주 월동무 생산 예상량은
약 35만 톤으로서 평년에 비해서 최소 6% 이상 많은 물량입니다. 최소 6%요. 네. 참 이렇게 과잉 생산된 월동무의 수급 조절을 위해서 앞선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산지 폐기까지 이르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주 월동무 재배농가 총 채소 가격 안정제에 참여하고 있는 총 183개 농가에 4천여 톤에 달하는 물량을 출하 정지시켰고요. 네. 이 물량은 시세가 회복되면 출하를 재개할 수 있겠지만 시세가 회복되지 못하면 폐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생산자들이 합심해서 5천 톤을 자율 폐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채소 가격 안정제에 참여한 농가 같은 경우 지금 출하 정지 조치 물량이 추후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게 되나요? 예, 채소 가격 안정제, 즉 네. 생산 약정제인데요. 여기에 참여한 농가가 출하 정지에 의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 당초 생산 약정을 했던 금액만큼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20kg 한 상자에 5,11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주 월동무 생산 농가들이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보상 없이도 자발적으로 산지 폐기를 결의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일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먼저 제주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생산자들이 합의하고 단합하는 게 매우 잘 되는 그런 대표적인 주산단지입니다. 네. 정부의 보상도 없는데 생산자들이 나서서 자율적으로 폐기하는 사례는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현실화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율 폐기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율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이번 자율 폐기 선언은 생산자 스스로가 정성 들여 키운 월동무를 폐기하여 적정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으로서 농업인 스스로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한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가 자발적으로 산지 폐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자 스스로 산지 폐기를 결의하고 또 의미 있는 행동이나 이런 단합하고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제주도의 현지 상황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여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산의 일출봉 농협조합장 현용영입니다. 네. 네, 조합장님. 이 월동무의 주산지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월동무의 재배 면적은 현재 어느 정도이고 이 전국 월동무를 봤을 때 제주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비중이 궁금한데요. 예, 제주 겨울무 재배 면적은 평균 4,800헥타 내로 전국 겨울무의 10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전 국민이 12월 이후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제주무를 드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지금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 상황일 것 같은데요. 앞서도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금 현재 제주 월동무 산지 폐기 상황 어떤 상황인가요? 작년 2018년도 2월 한파와 8월 폭염으로 인해서 전국 무 시세가 급등하면서 가을무와 겨울무 재배 면적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대비 한 15% 정도 많아졌습니다. 농경연에서는 한 6% 정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15% 정도 많아진 걸로 보고 있고 더구나 날씨도 금년 무 자라기에 매우 좋아서 수확량도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무 시세가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산지 폐기 때문에 가장 속상한 점이 아무래도 자식처럼 키운 우리 농산물을 폐기하는 농민들의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율 감축을 시행했다고 들었는데요. 농가의 실제적인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우선 금년에 앞에 방송 좀 나가는 부분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네. 금년에 자율 폐기 결정하면서 농가들이 5,000톤이 아니라 7,000톤을 자율 폐기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고 수행해 보니까 7,000톤이 2배인 15,000톤이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동무 재배가 제주도 전체적으로 확대가 너무 많이 돼서 기상재해가 없는 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더 많은 시장 격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그 시장 격리를 자율적으로 실시했는데 네. 예, 뭐 그러지만 뭐 지금 앞에 방송 나간 대로 지금 농가들은 내년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그 경영비들이 돈이 없어서 네. 이제 내년에 임대 내는데도 어려운 점이 생길 거고 농약비 비료대금은 어떻게 이제 갚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네, 목소리에서도 그 걱정이 느껴지는데요. 정말 대단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월동무 자율 감축 효과가 좀 있었나요? 예, 사실 그 당초 7,000톤 하기로 했던 거를 네. 이제 그 고비 15,000톤 평수로 따지면 약 70만 평 정도 자율 그 감축을 이제 실시했습니다만은 그 효과는 실질적으로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래 재배 면적의 10% 이상 간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여전히 그 뭐 면적은 뭐 10% 정도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출하량이 이제 줄어들지 않고 또 그와 동시에 소비가 워낙 심각하게 둔화되고 있어서 농가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가격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서 가락시장을 대표적인 가락시장에서는 일부 이제 착시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예. 농식품물을 비롯한 농정 당국에서 관심이 배추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제주도 월동무 농가들은 그 생산자 협의회 산지조직이 농협과 아주 탄탄히 잘 돼 있어서 지금 자율 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수급 조절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주도는 바다를 건너서 네. 육지부하고 달라서 바다를 건너서 가는 해상물 유비가 20kg 한 포대당 3,500원 정도 그 물류비가 더 들기 때문에 이제 시장 가격이 8,000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완전 마이너스거든요. 그렇군요. 육지부 네. 경우는 5,000원만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제주도는 8,000원 이상해서 항상 이 적정한 8,000원을 고수하기 위해서 네. 제주도 무 재배 농가들이 스스로 수급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밭에서 자율적인 출하 정지를 해서 무를 좀 덜 보내고 다시 회복되면 다시 보내고 하면서 그렇게 무 가격이 폭락은 하지 않는 셈인데 그걸 보고 아마 당국에서는 착시 효과인데도 불구하고 네. 무가 배추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네. 일선 조합장으로서 가장 걱정된 그러네요.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참 힘든 상황에 어려운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도요 어떤 도움이든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뭐 농가들이 자율폐기를 결정한다는 건요, 뭐 그만큼 지금 절실한 상황이라는 건데, 지금 월동무의 적정 수익이 되는 단가 지금 얼마로 보면 될까요? 예, 그 조합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먼저 2018년산 제주 월동무의 예. 생산 원가는 20kg 한 상자당 5,800원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네. 네. 여기에 조합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작업 비용과 해상 운송비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면 저희가 보기에 9,000원 정도인데 8,000원 말씀하시네요. 그러게요. 농가 입장에서도 어쨌든 다를 수 있죠. 지금 네.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최소 수준이 9,000원, 8,000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이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 시장 가격이 10,000원은 나와야 원가에다가 수익 정도는 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월동무가 전반적으로 이래저래 참 좋지 않은 상황인데 앞서 조합장님 말씀도 그랬습니다만 또 수급 조절을 통해서 다양한 또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 제값을 잘 받기 위해서 재배 면적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까요? 이 준칙 등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게 좀 대책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 월동무 그 가이드라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월동무 재배 면적은 생산자 스스로가 결정하는 건데요. 네. 만약에 이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한파가 장기간 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현상이 발생이 되겠고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보다는 예상되는 재배 면적과 기후 정보 등을 정확하게 생성을 해주고요. 잘 생산자한테 전달해가지고 생산자가 합리적으로 생산 면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이러한 정부 정책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무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또 하나의 월동 채소죠. 지금 산지폐기 상황을 맞은 품목이 있는데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생산량이나 가격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제주 겨울 양배추 재배 면적도 네. 작년이나 평년에 비해서 증가했고요. 예. 생육기 작황도 양호해서 생산량은 평년에 비해서 되게 많은 편입니다. 네. 현재 1월 달에 가락동 도매시장의 양배추 평균 시세는 상품 평균 시세는 약 4,800원 정도 나왔는데요. 5개년 평균의 6,500원 수준에 비하면 되게 낮은 시세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산이 좀 많이 되면서 제주 겨울 양배추 산지 폐기 물량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산지 폐기와 관련해서 현재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양배추 산지 폐기는 무랑 마찬가지로 네. 제주도에서 약 9,000톤을 선제적으로 좀 폐기하겠다고 생산자들이 결의를 했는데 제주 농협 양체류 협의회와 제주 양배추 출하조절위원회가 지난 21일 양배추 10% 이상 자율감축 결의대회를 개최했고요. 재배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을 선제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참 이렇게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말 마음 아프지만 스스로 산지 폐기를 또 결정하는 이 결단력을 보여준 제주도 농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무와 양배추를 많이 소비해주고 조금 더 빨리 제값을 받는 날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어서 살펴볼 산지 폐기 관련 농산물은 배추인데요. 먼저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남에서는 2014년 이후 5년 만에 지금 배추 가격 하락으로 산지 폐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배추 경락가 확인해 보고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상황 보겠습니다. 497.8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들어왔던 물량은 208.3톤이었는데요. 전일보다 289.5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3,132원, 최고가는 3,600원, 최저가는 2,9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전일 시세 3,104원입니다. 오늘 소폭 상승세 나타내긴 했네요. 등락가 보시면 28원 더 올랐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으로 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24일 2,800원의 시세였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최고가 3,6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보시면 지금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죠. 12월 31일 4,650원 이후부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월 9일 2,522원이었고 계속해서 비슷한 시세 유지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3,000원대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배추 전남 해남군이 2,598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무안군 2,228원에 낙찰됐습니다. 전남 진도군도 보겠습니다. 2,158원이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700원, 평균가는 2,59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배추 경락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네,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우리네 밥상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배추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볼 텐데요. 배추 역시 무와 똑같이 지금 산지 폐기 이야기가 들릴 정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침 작업 중이신데요. 아우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산지에 들리는 소문이 정말 배추 가격이 너무 안 좋다고 하는데 좀 어떤가요? 느끼시는 좀 가격대 많이 힘든가요 지금? 예, 많이 힘들어요. 예. 나가도 않고 저기서 많이 힘들고 네. 재고도 많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일할 힘도 안 나시죠? 그렇죠. 일은 힘이 안 나죠. 배추가 팍팍 나가야 좋던데 네. 안 나가니까 일은 힘도 안 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추우신데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예, 저희 이제 경매사님한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경매사님한테 좀 경매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좀 많이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경매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작업 중이신 이제 우리 어머님을 살짝 만나봤는데
제 얼굴도 안 보세요. 아, 너무 힘들어요. 예. 소비 자체가 안 되고 하니까 지금 뭐 진짜 어려움이 굉장히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앞서 우리 무에 대한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배추 역시도 지금 뭐 힘든 건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산지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요? 지금 현재 2015년도하고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세 약세가 지금 지속되고 그다음 경기 불황으로 해서 지금 소비가 없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그 상품 시세 기준 3,000원 이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세가 없다 보니까 지금 그 창고 입고 자격이 지금 상당히 지금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산지 대기 물량도 여전히 지금 많다 보니까 정부라든가 지자체, 그다음에 농민, 그다음에 유통인, 그다음에 그 도에서 지금 시장 격리라든가 자치 폐기를 지금 현재 논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런 실정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여기까지 올려보낼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죠. 그냥 산지에서 그냥 이걸 지금 뭐 폐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가장 큰 원인은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예. 지금 올해 이거 생산량 자체가 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가 경기 침체가 어려움인 게 뭐 사실 이제 요식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활성화되면서 좀 먹거리가 많이 먹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죠. 사실 뭐 배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선택이 아니고 필수잖아, 우리 밥상에. 그렇죠. 예, 네.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배추 역시 좀 굉장히 많은 약세의 네. 지금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오늘 경매 상황 그래서 더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금 경매가 이루어졌나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460톤이 들어왔고요. 그 상품 가격대가 3,300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설 대목을 앞두고 소비가 지금 활발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소폭 오름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네. 예, 반가운 상황입니다. 지금 소폭 상승이란 말도 뭐 전년 대비 비교를 해보자면 워낙 빠져 있기 때문에 한 그렇죠.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죠? 지금 전년 대비 한 45% 정도가 지금 가격이 떨어진 상태고요. 왜 그러냐면 정년도 그 상품 기준 한 6,000원대로 보시면 되니까. 네. 지금 한 45% 정도 네. 하락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오늘 소폭 상승에 대한 네. 여지 지금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재고나 반출 상황을 우리가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요? 예, 뭐 여기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0톤에서 한 50톤 정도가 지금 재고율이 지금 항상 누적돼 있고요. 이제 바임량 중에서 한 일부는 판매가 되고 다시 그 재고로 누적되는 현상이 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지금 힘든 상황이고 말 그대로 좀 소비가 원활히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게 좀 원활히 잘 안 되고 있는 게 상황이 좀 맞아요. 그리고 명절 앞두고 다른 품목들은 굉장히 대목이다 해서 바쁘잖아요. 네. 배추 살짝 좀 소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 싶은데 명절에 좀 이렇게 겉절해도 되고요. 네. 가족들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소비된 상황들 좀 기대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이제 네. 설 명절 앞두고 이제 소비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양호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이제 그 시세 약세가 그 장기화되면서 마트 세일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네. 뭐 명절 대목 앞두고도 그렇게 큰 기대를 네.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죠? 예. 무겁습니다. 경매사님 키가 별로 크지 않는데 좀 쭉 내려간 느낌이에요. 예. 우리가 좀 힘낼 수 있게 우리도 같이 좀 이렇게 좀 다운된 모습보다는 네.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경매사님 어떤 각오랄까요? 네. 힘낼 수 있는 이야기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 네. 뭐 2019년 지금 황금 대지인데요. 지금 현재 지금 산지 그 생산 농가라든가 유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지금 생산한 물건을 그 시장에 출하해 주시는데요. 정말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아우 좋습니다. 경매 상황 전해드릴 땐 약하다가 화이팅해서 팀장이 깜짝 놀랐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좀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네, 그거 좀 저 주고 가시죠.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무거워라. 예, 이렇게 그냥 튼실하고요. 속에 꽉 차 있는 정말 좋은 품위의 배추들이 가락동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추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방송 보시는 소비자 여러분들 좀 소비 잘 될 수 있도록 배추에 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농민 여러분들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배추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앞서 짚어본 무만큼이나 배추 역시 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봤을 때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오늘 산지 폐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폐기 작물인 배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현재 도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추 가격부터 좀 짚어주시죠. 최근 월동 배추의 거래 가격은 상품 기준 세포기 한 방당 3,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예. 지난해 6,000원이 넘게 거래되는 거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을 배추에서 겨울 배추도 산지폐기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느 지역에서 지금 이 산지폐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로 해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라도 남도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 좀 폐기된 물량 얼마나 될까요? 우선은 1차로 네. 6,000톤 정도가 지금 폐기가 완료가 됐고요. 2차로는 8,100톤 정도가 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해남 이야기입니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배추 가격 파동이 일어났는데 이 원인으로는 좀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배추 생육에 적당한 날씨가 오랫동안 계속 유지가 되어 왔고요. 예.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폐기 또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겨울방학 등으로 소비가 지금 저조한 시즌이고 최근에는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소비가 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 네, 소비까지도 안 좋네요. 네, 또 일부는 중국산 수입김치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고요. 참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데 그럼 해남 지역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며칠 전 해남 지역 겨울 배추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네. 이미 출하 작업이 끝나야 될 지역조차도 50% 이상이 남아 있는 것을 보았고요. 또 밭에 남아 있는 배추들도 구가 크거나 작황이 좋은 것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농가들이나 유통인들이 시장 출하도 하기 어렵고요. 그렇다고 저장 창고에 넣기에는 비용면이나 시세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양파가 지금 재고량이 많아가지고 창고도 많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배추를 추가적으로 저장할 공간도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참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2차 산지 폐기 때 출하 농가들한테 지금 폐기 신청을 받았는데 300만 평이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신청했네요.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인데요. 지금 농가들의 심정이 정말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농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산인면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산인면 농민회장 하고 있어요. 정거섭이라고 합니다. 네, 회장님 벌써부터 목소리부터 제가 좀 느껴지는데 현재 해남에서 산지 폐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회장님 농가에서도 안타깝게 산지 폐기를 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폐기들을 많이 했고요. 예. 일단 2019년도 작년이죠. 2018년도 해남 겨울배추 생산 면적이 총 2,640헥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하고 2차 폐기했던 것이 약 한 130헥타 정도 폐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3차로 이제 설 명절 전까지 폐기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270헥타 정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기에 이렇게 폐기를 하게 된 건가요? 가격 자체가 형성이 안 되죠. 주산지인 해남과 진도에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예, 일부 포정 거래를 한 농민들은 100평에 한 7만 원에 판 사례도 있고요. 거의 그나마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품질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가격 때문에 산지 폐기를 할 때 정말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해남은 1차에 거쳐서 한 124헥타 이 정도 좀 폐기를 좀 했고요. 네. 농민으로서 참 마음이 좀 아픈 상황이고 해남은 배추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80% 이상 농협 또는 유통 상인들하고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배추 가격이 폭락하니까 상인들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또는 연락이 되어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근데 지금 산지에서 자율 폐기를 하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잖아요. 예.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 건가요? 예, 지금 배추 생산 안정제 참여 농가하고 또 그렇지 않는 농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안정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약 평당 5,664원 정도 보상을 받기 때문에 생산비가 어느 정도는 보전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농가들은 3,600원 정도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지요. 자, 계속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농민들도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현재 지자체에서 지금 영농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보면 영농교육장에 빈자리가 많은데 올해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어려운 농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도 다양한 작물 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 작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민들이 작목별 생산자 협의회를 만들고 그리고 정부의 수급 조절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생산 현장을 모른 채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배추 생산자 협의회를 조직해서 정부의 수급 조절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적합한 대책이 나와서 하루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참 하루빨리 가격이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 팀장님 그러면 배추 가격이 이렇게 좀 하루빨리 안정세가 되기 위해서 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시점이 언제인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로서는 겨울 배추 작형이 끝나는 5월 달까지는 약세권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한파나 가뭄 같은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네. 이미 추운 1월 달도 다 지나갔고요. 창고 저장 물량도 상당해서 그 정부의 수급 정책에 따른 어떤 소폭 인상 가능성은 있겠지만 큰 폭으로 반등하기는 어렵겠다 지금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예, 말씀대로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산지 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지역에서 이제 이 분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배추 소비 촉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또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농협 전남지역본부에서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의 겨울배추 지금 어느 정도 생산량이 증가한 건가요? 네, 겨울배추 주산지는 해남군과 진도군입니다. 전남 지역의 겨울배추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1.6% 감소한 3,644헥타르입니다. 그중 해남 지역은 2,640헥타르로 전남 지역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금년 겨울철 따뜻한 날씨의 영향으로 재배 작황이 양호하여 작년보다 4만 9천 톤이 증가한 33만 6천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겨울 배추의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겨울 배추의 과잉 생산과 또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좀 소비 활동이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농협 전남 지역 본부에서는 임직원들이 소비 촉진 운동에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입니까? 네, 전남 농협에서는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배추 소비 촉진 운동에 200여 명의 전 직원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구내시장에서 배추를 활용한 음식과 배추쌈 등을 통해 배추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소비 촉진단도 발족했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전남농협은 그 생산량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겨울 배추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역본부 경제사업부 부본부장을 비롯한 3명과 해남군 연합사업단 2명, 그다음에 황산농협, 산이농협, 문내농협, 화원농협 등 주산지 농협 8명이 참여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어떤 방법으로 판매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요? 예, 겨울배추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전남 관내 22개 시군에 해남산 배추 3,000포기를 공급하여 소비 촉진 운동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주요 점포 22개 창구에서 방문하시는 고객분들께 겨울배추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인데요. 많은 노력과 활동 계속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지 폐기되고 있는 작물들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봤는데요. 정말 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좀 느낀 점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또 산지 폐기가 필요한 이유나 좀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팀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서 증가에 원가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농산물 생산량 증가 이유는
겨울 날씨치고 매우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아서 생산 단수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채소는 대부분 노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기후가 어떠냐에 따라서 생산량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겨울철에 날씨가 좋을 때는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특성을 이해한다면 지난해처럼 한파가 장기화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적정 재배 면적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산지 폐기 등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산지 폐기가 정부의 수급 정책 실패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노지 채소라는 특성에 따라서 적정한 수급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산지 폐기 말씀하셔서 좀 다른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또 수급 안정을 위해서 해당 기관과 농가들은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물량을 시장과 격리하고 폐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을 한 사례가 없는데도 이런 대책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고요.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월동무나 양배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월동무나 양배추와 같이 배추도 농민과 유통인들의 자율적인 폐기나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것들은 좀 자체적으로 출하를 자제하는 그런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겠고요. 배추 10개 중에 2개를 자체적으로 좀 폐기를 하신다면 가격은 그 이상 올라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격리가 결정되면 신속하게 지금 조치를 하면 되겠고요. 농가들도 자구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하루빨리 좀 벗어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 농민 그리고 소비자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좀 우리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 힘을 보태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지 폐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먼저 소매가 시황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은 월동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 2,413원에 판매됐습니다. 전일보다 90원 하락했습니다. 월동무입니다.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1,398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전일보다 23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다음 양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 2,72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일보다 65원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양파입니다. 1kg 상품 평균가 1,52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전일보다 4원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애호박입니다. 한 개 상품 평균가 1,80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등락으로 보면 7원 상승했습니다. 느타리버섯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016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전일보다 25원 올랐습니다. 대신고 품종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39,251원에 판매됐습니다. 전일 대비 858원 상승했습니다. 멜론입니다. 한 개 상품 평균가 1,655원에 판매됐습니다. 전일 대비 23원 상승했습니다. 네, 축산물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오늘 8,339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우 불고기도 보겠습니다. 기준은 똑같고 오늘 4,424원에 판매됐네요. 네, 돼지 삼겹살입니다. 오늘 1,736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 100g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월 28일 월요일 1,688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이렇게 축산물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시간 동안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을 폐기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농가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농가들을 위해서 좀 응원의 한 말씀 팀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남 가서 밭에 있는 배추와 창고에 있는 배추를 보면서 산지에서 많이 힘드시겠구나 하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를 하고 있고요. 유통인과 도매 시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격 안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만 좀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면 곧 좋은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농민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뭐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와서 저희가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대하청과 김명배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하락동 365 내일 이 시간에는 전통식품 품질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